딱 봐도 군인이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 늦게 나오는 거고, 인질들을 억류한 채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 작전입니다. 앞으로 보내가지고 사격을 하겠죠. 지부티 전엔 없었다는 거죠. 셋, 둘, 하나, 그리고 빵. (1976년) 지부티 작전, 스쿨버스 인질구조 작전이죠. 그 작전 이전에는 지젠네 저격술은 사실상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작전에서 지휘관 크리스티안이 고안한 동시 저격이 성공한 뒤에 지젠느의 전매 특허처럼 됐습니다. 동시 저격은 다수의 저격수가 동시에 저격을 해서 인질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술입니다. 즉 5명의 테러범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들이 어떤 공간 내에서 인질들을 억류한 채로 만약에 테러범 중에 한 명이라도 희생을 당하면 우리는 바로 인질들을 죽일 거야 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공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격하고 저 사람 저격하고 저 사람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시차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테러범 혹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테러범은 그 시간 동안 뭘 할까요? 10초의 시간이 있었다 치면 인질들을 죽이겠죠. 그래서 인질들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동시 저격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테러범을 사살을 해야 되는 거죠. 각 표적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저격수들은 자신의 표적을 마킹합니다. 지휘관은 최고의 순간에 저격 준비 명령을 내리고 사격이 가능한 저격수들은 자신이 마킹한 표적의 번호를 부릅니다. 즉 내가 1번 표적을 마킹을 했죠. 그러면 지휘관이 저격 준비 그러면은 1번 저격수부터 1번 이상무, 2번 이상무, 3번 이상무, 4번 이상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번호가 무전기를 통해서 지휘관한테 들려오면 모두 동시 저격을 할 수 있는구나, 동시 저격 준비가 끝났구나 라고 지휘관은 인지를 합니다. 지휘관이 제로라고 송신을 하면 저격수들은 3카운트 후에 저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3, 2, 1, 빵 이렇게 쏘는 거죠. 셋 카운트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지휘관이 제로 그러니까 낚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격수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빵 하고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세 카운트 중에서 상황이 변해서 저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무전으로 저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지휘관에게 알리겠죠. 지젠네의 보안 좀 들려주십시오. 불패를 자랑하는 지젠느는 보안 또한 남다릅니다. 부대원들의 신상 공개를 극도로 꺼려서 공개적으로 사진 촬영이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지젠느의 본부는 파리 인근 베르사유 샤토리 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원 가족들이 함께 기거할 정도로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안을 지켜야 하는 부대는 두발과 복장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군인이야. 게다가 몸매도 건장해. 그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는지 알아. 그러면 에이 누가 특수부대는 이게 다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 같아 보이지 않는 두발과 복장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해외 특수부대들이 다수 존재하죠. 사실 한국의 707도 한때 두발과 복장의 자유가 있었고요. 출입도 사복을 입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젠네의 무장은 어떻습니까? 지젠느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답게 풍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면 방탄 유리, 이 방탄 바이저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방탄 바이저를 최초로 도입한 특수부대가 바로 지젠느고요. 이 방탄 바이저는 에어 프랑스 납치 사건에서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대원의 목숨을 구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거죠. 다른 특수부대원들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방탄 바이저는 유럽 특수부대와 미국의 경찰 특공대에서 널리 쓰이며 특히 프랑스 지젠느, 러시아 스페츠나츠, 독일의 GSG9의 전매 특허 같은 모습 중에 하나죠. 바이저는 확실히 안면에 대한 아주 좋은 방어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반 개머리판을 갖춘 소총은 견착이 안 되겠죠. 여기 직선인데 바이저를 내리면 걸릴 겁니다. 정확한 조준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마운트를 부착한 광학 조준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리 사격 시 실조준점과 탄의 명중 부분에 오차가 많이 발생해서 이를 대원이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목에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젠느 대원들도 그렇고 GSG9 대원들도 그렇고 목을 강화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목 강화하는 데 좋은 훈련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레슬링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지스에서도 많이 합니다. 지젠느 대원들은 이 중무장 이외에 권총 2정을 추가로 지급받는데요. 실전에서는 권총에 총탄이 떨어지면 탄창을 꺼내 재장전하는 시간보다 두 번째 권총을 꺼내 대응 사격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뇌피셜 혹은 증언이 있습니다. 프랑스 참 독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게트 같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루고서 사격을 하다가 떨어지면 보통 탄창 멈추를 누르고 새로운 탄창을 꺼내서 삽입을 하고 이 뒤에 후트에 고정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사격을 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재장전하는 건데 지젠느는 사격을 하다가 탄이 떨어지면 바로 버리고 두 번째 권총을 뽑아서 쏜다는 겁니다. 지젠느가 창설이 되고 여태까지 올 때 지젠느는 특별한 부무장을 주무장으로 썼습니다. 부무장을 주무장으로 써?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그들은 리벌버 권총을 주무장으로 썼어요. 리벌버 권총은 재장전하는 방법이 자동 권총하고 다릅니다. 다 쓰죠? 그러면은 실린더를 개방해서 실린더를 열고 탄이 들어있는 클립을 사용해서 클립을 푸른 다음에 다시 닫고서 쏴야 돼요. 즉 자동 권총보다 재장전하는데 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총으로 바꿔서 한다.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젠느가 리볼버를 애용했던 이유는 리볼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총열이 되고 이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젠느가 사용하는 마루친 리볼버 정도의 품질이 되면 양각대를 달고서 싱글 액션으로 사격을 하면 굉장히 정밀한 사격을 한 60m 이내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젠느의 모토는 한 발의 사건을 해결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싱글 액션 리볼버만큼 좋은 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데트레 부대 지젠느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불리는 지젠느. 과연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재미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5일 프랑스 동부의 도시 부장송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총을 든 2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천장에 위협 사격을 발표한 후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점원들을 위협했는데요. 아뿔싸. 당시 그 현장에는 프랑스 국가 헌병대 소속 대테러 특공대 지젠느 대원 11명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던 거죠. 하필 또 그 중에 9명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은닉 소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유럽 최고라 불리는 대원들이 하필이면 무기까지 갖춘 상황. 참 그야말로 못된 상황이죠. 하지만 대원들은 섣불리 진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때를 노리며 상황을 주시하던 대원들은 강도들이 약 2,000유로를 챙기고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할 때 지금이다. 게다가 이 멍청한 강도 중에 하나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넘어지자 대원들은 총도 아니라 맨손으로 쉽게 강도를 제압을 했고요. 다른 한 명의 투항을 거부하자 무력으로, 역시 총이 아니라 무력으로 가볍게 제압을 했습니다. 두 강도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많이 얻어맞은 거죠. 일반 강도 정도는 총기도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제압하는 여유, 이것이 바로 지젠느의 능력을 보여주는 썰입니다. 하지만 지젠느의 위용을 떨친 역사적인 사건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94년에 벌어진 에어프랑스 항공기 납치 사건. 1994년 12월 24일 알제리의 우아리 부메디엔 공항에서 파리를 향해 이륙을 준비 중인 에어프랑스 소속 여객기가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가 됩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239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단 과격파인 무장 이슬람단 소속 범인들은 여객기 탈취 과정에서 승객 2명을 살해했고, 범인들은 부녀자와 아이들 등 50여 명이 넘는 인질들을 석방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알제리 회교 구국전선 지도자 2명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알제리 당국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자 계속 인질극을 벌이며 알제리 군경과 대치를 계속하게 되죠. 테러범들은 프랑스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기 위해 26일 새벽 2시에 공항을 이륙해서 프랑스 파리를 직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나 이틀간 공항에 머물면서 연료가 많이 소모되어 프랑스 마르세유 공항으로 기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프랑스 당국은 지젠느를 파견해 인질 구조 작전을 시행하죠. 프랑스 당국은 연료를 공급하는 척하면서 계속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지젠느 대원들은 본격적으로 진압 작전을 실시를 하죠. 사다리 차에 분승한 지젠느 대원들이 돌입을 실시를 했고요. 동시에 아수라장이 되자 부기장이
조정석 창문 쪽으로 뛰어내립니다. 부기장이 뛰어내리니까 사격각이 나왔죠. 그래서 저격수가 테러범 중에 두목을 사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들어간 지젠네 대원들이 사격을 실시해서 납치범 전원을 사살하고 인질 220명을 무사히 구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이 사건이 생생하게 생중계가 됐고요. 이후 몇 년간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에 민간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초유의 사태였지만 프랑스 대테러 특공대 지젠네는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 위세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지젠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와 지젠네 최고 짱 이렇게 된 거죠. 현재까지도 가장 완벽한 특수부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돋보이는 프랑스 대테러 특공대 지젠네, 그들의 작전 중 가장 유명하고 제일 알려진 그런 작전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1994년 항공기 테러 진압 작전입니다.